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이저스 케어만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유할 만한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만한 종목들을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 또 제가 언급하고 또 아니면 분할 매수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또 트레이딩 바이로 들어간 종목들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하고 나면 항상 어떻게 돼요? 또 비리비리하고 안 좋은 종목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상당히 유지하고 현금 보유량을 그래서 항상 보면 웬만큼 매도를 두세 종목 하고 나면 현금 비중이 뭐 30%, 40% 정도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면서 계속 회전율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손실 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커버링을 잘 쳐야 돼요. 빠른 의사결정을 좀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손실 관리를 잘하는 거죠. 손실 관리를 적게 해서 만약에 마무리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수익 나는 종목에서는 충분히 어떻게 돼요?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면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금들이 이제 시중에 풍부하게 넘쳐나는 그런 시장은 분명히 아닌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한 곳에 이슈가 몰리는 곳에 돈들이 쏠려나가고 또 그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뭐 2%, 3%씩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한 번에 막 7%, 10%막 이렇게 움직이는 서양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점들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항상 보면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그러면 선점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싸게 매수를 해놓고 그런 섹터별로 돌아가는 순환매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될 텐데 그런 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요.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좀 보다가 포트폴리오 제외할 생각을 가지고 좀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또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도 항공 분야, 인공위성 분야 이쪽에서 세트레가이,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DB하이텍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도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 아래쪽에서 매수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 언더에서 바이할 수 있으면 꾸준하게 아래쪽으로 매수해주고 저 21일평과 현재 주가 지금 44,450원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서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은 테슬라로부터 발주를 갖다 받는 승인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죠. PMIC. 차량용 PMIC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량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한두 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수주를 받았을 때 테슬라 양 매출과 또 이슈가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나름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셨다 생각하면 이런 구간에서 저도 지금 여기 매수 물량을 지금 한 30% 정도는 매수를 좀 하고 가고 있는데 이 아래쪽을 갖다 좀 늘려 들어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최대한 많은 양을 갖다가 적절한 가격에 분할 매수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세요. 아직도 한 번도 상승파형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기관 이제 들어왔잖아요. 윗단으로 올라가는 시그널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뭐 장이 좋든 안 좋든 자기 자리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재미있게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의 파형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테슬라부터 승인 이슈가 나면 뭐 바로 뭐 갭 상승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따라서 추격 매수할 수 없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으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또 근데 만약 그런 이슈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노리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체크를 매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AI 폰에다가 DBI-텍 이렇게 항상 저장을 해놓으면 DBI-텍 관련된 뉴스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AI가 큰 도움 되는 게 바로 그런 쪽에서 큰 도움 됩니다. 넥슨 게임즈 사실 비리비리 하잖아요. 며칠 전에 정리하고 말까 이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반응 시중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기는 하나 실적이 나쁜 건 아니고 저평가 구간은 분명히 맞아서 들어가긴 했는데 그닥 그렇게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뭐 한 두 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수급이 쏠려 들어오는 성향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 번 정도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왔다가 다시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 보고 있으시다가 윗달에 아예 걸어두시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16,000원에 계속 매도 걸어놓고 있다가 정리하셔도 괜찮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포트폴리오를 아예 굳이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평가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관심이 더 있으시다 그러면 드리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대략 이렇게 상단에다 걸어두고 익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보면 2차전지 관련돼서 조금 뭐 다 비슷하게 이틀 연속 음봉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전체적인 공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PNT도 그랬고, 우리가 대주전자 재료도 그렇고, 이렇게 연속 이틀 지금 계속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잡아주고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업사이드 봅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ESS 관련된 매출 이런 것들이 리포트가 전혀 나쁜 게 없어요. 물론 한중 NCS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성장성이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어서 특별히 매크로가 깨지지 않으면 하방으로 갈 만한 사유는 없고 전체적으로 ESS 시장 부분에서 기업용 ESS겠죠. 이런 것들이 작은 사이즈가 점점 대형화되는 사이즈로 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이 계속해서 증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ESS 분야는 무조건 따라붙는 하나의 그러니까 옵션처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이제 수냉식 장치를 개발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열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메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ESS 전략 장치 관련된 부분에 냉각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급이 이렇게 확 들어왔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정도 상태로 가다가 한 번은 쭉 치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좀 그 거래를 하실 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밑에 하단으로 열어두는 거는 열어두시고 그래서 항상 시그널 플레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다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기간 조정 갑니다. 나쁘다고 하면 이 정도면 손 돌리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매물은 잘 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고 하고 저는 뭐 서진 시스템을 보유 중인데 한중 NCS 보유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거는 제 포트폴리오에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저기도 인공위성 앞으로 이제 인공위성 발사체 뭐 이런 거 개발을 하고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사실은 이게 연초 정도 내년 연초 정도쯤에서 한번 이슈화될 가능성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5월달 이후부터 계속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죠. 뭐 우주항공청 뭐 발주 그 전에 뉴스로 쫙 올라왔는데 동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흑자 전환 뉴스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거냐라고 보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레가이만큼 인공위성 발사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나가는 회사는 많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유하고 할 만한 녀석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나 정도는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넣어놓고 갈 만한 내용은 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제가 222동평에서 아랫단에서는 그냥 매수 잡아주는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살짝 들어올 때도,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선 쫄지 말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튀고 올라왔다가, 보통 이렇게 시그널 나오면 또 던지세요.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요걸 갖다가 예를 들면 제가 일일이 커버링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222등패 아랫단 여기서 샀다고 하면 이렇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배드 시그널이고 사실은 이게 어저께 같은 경우에 크게 시그널 거 아닙니까? 이런 날 왜 정리 안 하세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이 일봉을 다 훼손시켰잖아요. 그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기 요 일봉입니다. 요 일봉을 갖다 훼손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날은 뭐 하다? 배드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플레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래쪽에서 나오는 양봉을 또 기대하는데, 양봉이 어디 쪽에 들어와야 돼? 이쪽에 들어오면 더 땡큐겠죠, 뭐,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221을 훼손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여기도 9월 초 매크로 안 좋을 때, 8월 매크로 안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8월 매크로. 이때보다 어떻게 돼요? 더 나쁜 상황이 있습니까?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KF21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깔아주고 가고 있잖아요. 기타 우리나라 방산업체에서 거기서 이제 해외 수주 같은 뉴스가 나오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런 뉴스가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점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저점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다. 사실은 LI지닉스완 같은 경우 비궁이나 천궁이나 막 이런 사우디에 대해 수출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고점 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는 좀 이건 좀 다른 거다. 그래서 충분히 예를 들면 수익성이나 이런 내용들로 좀 우리가 승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아마 뉴스가 나올 거예요. 뭐 탱크 나가고 자주포 나가고 뭐 그다음에 뭐 미사일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다시 항공기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들 좀 생각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웨버는 그냥 정리하실 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겁나면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쯤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아마 정리를 하셨을 것 같아. 제가 보면. 근데 낮은 구간에 들어오면 아직 뭐 이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비슷해요. 이 저점 구간 들어오는 구간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뭐 더 밑으로 던질 만한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도쯤 오늘 양봉 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이 아래쪽으로 이게 스타트 날부터 어차피 우리가 아래쪽을 생각하면은 여기 뭐 음봉 끼고 양봉 끼고 하겠죠. 그러면 양봉 뜨는 날 한 두 번, 세 번 잡아주면 괜찮은 또 우리가 수익성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목표가는 뭐 상당히 이쪽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괜찮을 거고 4분기 실적이 더 괜찮아질 거고 거기에다가 뭐 앞으로 이제 CES 진행할 때는 뭐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도 돌겠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 현대 오토웨버하고도 나름 그래도 연관성이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요. 하방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매수하면서 가는 것도 괜찮다. 이건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요. 사실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슈어소프트테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긴 하나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하기에 좀 같이 호흡 맞춰가기에는 트레이딩 능력이나 이런 게 차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천천히 갈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런 스타일 해보시면 좋아요. 왜 이 분야에선 대장주만 거래를 하냐고 하실 수 있긴 한데요. 저희가 그것만 한 건 아니잖아요. 퓨런티어도 했습니다. 수익을 이미 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된 건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뭐 또 섹터에서 한 개 정도 포트폴리오 넣지 뭐 거기는 주르륵 넣을 수는 없잖아요. 왜 한 번 망가지면 동시에 망가지는 케이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관심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제 테마가 좀 돌아야 되니까 로봇 관련된 테마가 좀 돌아갈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쪽 비즈니스 같은 성장 산업이고 현재까지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수급이나 현황들 또 그다음에 테마 이런 것들하고 같이 어울려줘서 가야 되는 종목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28,000원 아래쪽에서 잡아주는 쪽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걸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두 번 정도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28,000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여기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매수하시면 극히 정상이고요. 보통 분할 매수하면 5회 이상을 하는 것들이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양봉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이긴 하나 비리비리한 양봉입니다. 그리고 하방으로 크게 장대 음봉 나오고 난 다음에 뭐 한 겁니까? 살짝 하나 들어오는 거니까 다음번 양봉 기다리시면서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쯤 어디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여기 어디. 그래서 음봉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할 때는 하방으로 내려갈 때 양봉 뭐 이런 식으로 매수하다 보면 뭐 평균 매수 단가 조절 잘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여기 샘플로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공략을 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쯤에서 공략했다면 여기 이날이 매수 타점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데 올라가다가 눌려버렸어. 양봉 하나도 없고 두 번째 양봉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 이 정도 여기에 걸치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뭐 했어요? 이거 수익을 냈겠죠. 이런 식으로 하단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그림도
암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다. 여기서도 만약에 매수를 하셨었겠지? 여기서 공략을 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면 속상했겠지? 그리고 매수를 여기서 잡았겠죠? 이거 장대 양봉이니까. 그리고서 올라오다 보면 평균 매수가가 여기 라인일 거예요. 그죠? 여기 윗단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럼 플러스 탈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그런 식의 매수는 안 하죠. 그럼 음봉에서 계속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가가 어느 게 더 컨트롤하기 좋겠어요. 근데 실제 연속으로 계속 눌리고 들어오면 예, 실제로는 이거 몇 번 이렇게 매수하기가 어렵잖아요.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가.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분할 매수할 때는 다 요령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 끝나고 나서 내가 기획한 손절 라인을 벗어나면 그거는 바로 포트폴리오 제외하거나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그널이 안 좋다라고 하면 다시 털어버리고 아래쪽에 다시 잡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우리가 우하방이나 장이 안 좋을 때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FD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하방으로 눌리고 있죠. 이거 매수한 적 없습니다. 그죠? 매수할 시그널 들어온 것도 한 1번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 양봉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래쪽에서 양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널은 어떤 걸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런 거.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들어온다 그러면 그날은 또 이제 잡아줘야죠. 예, 그쵸?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종가 매매로 해서 매수할 준비를 하시고 어딘가에서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거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아무 때나 사면 안 됩니다. 내용만 보시고 지금 충분히 자동차 업계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명히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면 다시 이제 야 저기가 충분히 눌렸구나라고 생각하면 매기가 좀 들어오겠죠. 그 계산을 좀 해보면 됩니다. 보통 한 7,300원, 7,000원 기준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마이너스 한 20%면 1,400원 정도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1,400원 빼면 대충 5,500원. 그 라인이 지금 220일 라인, 뭐 이 정도 라인으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라인 어디쯤 되면서부터는 이제 또 차익거래 할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발생이 돼야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내용이 좋아도 말입니다. 이렇게 눌리고 들어오면 보통 20% 눌린 자리, 그 자리부터 모니터링을 좀 하는 것들도 그냥 상식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내용도 보면 221을 훼손할 만한 사유는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늘 말씀드리지만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주가의 위치, 포지션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 뭐 우리가 정해져 있는 라인은 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을 때가 결국은 여기 이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다 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요거는 그래서 한 5,400원 요 아래쪽에 들어오는 구간에서 양봉, 장대 양봉 기다려 보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LS 일렉트릭보다는 요번에 일진전기 모니터링 좀 하겠다 해서 이거 매수하진 않으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매수 시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라인이 이쯤 어디긴 한데 이건 고점이잖아요. 눌리면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쭉쭉 들어오게 되는데 20일 라인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 어디쯤에 들어오는 순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20일 라인 언더 부분에 들어온다 그러면 땡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매크로 안 좋은 부분 도 해결됐고, 뭐,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계속해서 수주량은 줄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이 종목은 모니터링 하면서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어떤 종목 수익 실현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이 정도 한 2만원 정도 때 왔다라고 하면 그럼 땡큐죠. 그래서, 공략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뭐 한 2만 3천 원 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15%의 수익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이 여기 높은 구간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단에서 플레이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량이 많으면 윗단으로 막 밀고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끼는 거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오늘 처음 양봉 떴어요. 자, 흘러내리다 처음 양봉 뜬 거라도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 일단 무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매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번 양봉 들어오는 자리가 어느 포지션인가, 어느 시그널인가 생각해야 이런 시그널인가 아니면 윗단으로 올리는 시간인가. 자, 그럼 윗단으로 올리는 시간이 나왔을 때 이날 사야 되냐? 아니죠. 바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조금 눌리면서 들어올 때, 그럴 때 잡아주는 쪽으로.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죠. 현대오토협이나 삼성 SDS나 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아주 바람직하게 예를 들면, 왜냐면 이건 보통 보면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느 정도 9배. 근데 실제로 9배가 잘 들어왔잖아요. 낮은 구간 쪽으로. 그러면 또 이제 저점 플레이 할 수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보면 삼성 SS도 제가 볼 때 네거티브한 쪽은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 삼성, 제가 얘기도 들었잖아요. 삼성 관련된 펀드들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 그룹주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비리비리 하니까 같이 지금 수급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바닥이 잡혔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삼성 SDS 같은 경우도 같이 공략해주는 그런 생각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보죠. 삼성전자보다 삼성 SDS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가볍게 올라갈 겁니다. 이게 사공이 많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 큰 전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정말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체크를 좀 할 수가 있다. 자, 삼성전자가 바닥일 때 삼성 SDS 한번 보자라고 그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문 제가 최근에 보면 이제 오리온도 이야기 드리고 이제 식품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우리가 CJ 쪽도 관련돼서 봐야 되기도 하지만 뭐 중소기업으로 생각해 보면 불문이 이제 중소기업인자하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최근에 보면 많이 또 성장을 했죠. 매출 이제 1조 시대만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시그널로 이제 한 생각해 볼게요. 우하방으로 오다가 처음으로 다 모았습니까? 예. 일봉이 21이평 윗단으로 올라가고 눌리고 들어와서 이건 당연한 절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매수하세요라고 이제 이건 사실은 이제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아마 이거 매수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0,000원 정도에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력적이다. 그래서 뭐 최소 기본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무너진 자리가 상당히 높고 매물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K푸드 쪽 관련된 그 테마가 돌 때 얘도 같이 상승해서 올라갈 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이동평균이 이제 크로스 떨어질 거 아니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낮은 식품주 갖고 말입니다. 우리가 10,000원에 지금 10,000원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뭐 늦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할 매수 중이실 테니까 뭐 10,000원에 매수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뭐 10,000원의 비중이 전체가 다 들어간 건 아닐 거고 전체적으로 좀 어쨌든 매수를 좀 해나가시면서 보면 뭐 10,000원, 1,000원, 10,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셨는데 13,000원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뭐 그만큼 땡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면 K 뭐 컬처 이런 거 유행하면서 K푸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글로벌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삼성 삼양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시작을 해보면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수출도 상당히 잘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번에 골라본 거는 오리온은 한번 조그맣게 수익을 냈고요. 이제 풀먼 쪽에서 한번 또 들어와서 이게 왜 이런 종목을 이야기 드리냐면 이거는 좀 부담이 없잖아. 낮은 구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저평가 구간에 들어선 것도 맞고요.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은 3, 4분기 정도에 괜찮게 나오는 걸로 리포트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더 느리고 또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겁게 움직이긴 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좀 적은 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일 때는 하나 정도는 또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체크해 보시고 혹시라도 관심 있는 종목 있으면 더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